목론. 오행의 특징. 목론. 목은 계절로는 봄으로 따뜻하고 방위로는 동방, 색은 청록, 하루로는 새벽에 속하고 맛으로는 신맛, 수리로는 산팔이다. 천간으로는 간목과 을목이 있고 지지로는 인목과 면목이 말한다. 격으로는 곡식과 기쁨이며 인정과 희열에 해당한다. 인체로는 간, 담, 신경, 수족, 어깨, 인후이며 머리, 가슴, 촉각, 모발, 눈이며 풍병 등에 해당하고 있다. 자연으로 보면 동량지목, 묵은지목이다. 살림으로는 양육목이고 초목, 지엽, 근, 묘목, 뇌, 풍, 난 등이다. 목이 사주에 있으면 인정이 많고 또한 담력이 있고 간이나 담계통, 신경계통이 튼튼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사주 중에 목이 부족하거나 허약하고 상하여 있으면 인정이 부족하고 간, 담 그리고 신경계통이 나쁜 사람이다. 갑을목에 출생한 사람으로서 사주가 중화를 잘 이루고 있으며 어질고 착하며 항상 인자한 성격으로 덕이 많다. 인격 또한 청수할 뿐 아니라 정직하고 강직하며 정의감이 강한 사람으로서 성질은 조금 무뚝뚝하나 의지가 굳고 시종일관 불변하여 만인으로부터 신망을 얻게 된다. 사주 중에 목이 너무 태왕하면 아집이 세고 편견에 흐르기 쉬우며 집요하고 여자처럼 마음도 소심하여 큰일을 하기 어렵다. 또한 가정생활이 원만치 못하며 의식에도 구애를 받게 되고 성격 또한 잔인하고 거짓말을 잘하며 신용이 없는 사람이다. 반대로 태약하면 의지가 약하고 성질이 심히 여리고 마음에 부정을 품으며 인색하며 결단성이 부족하고 무정한 사람이다. 목일주가 4월 5월에 출생하고 주 중에 화기가 태왕하면 체격이 좋고 맑으나 편도선이 약하고 뇌출혈을 조심해야 하며 항상 해소천식으로 고생을 하게 되니 인후통을 조심하여야 한다. 목일주가 봄, 겨울에 출생하고 사주에 수목이 많으면 뚱뚱하고 키가 커서 건강하나 중풍질환에 주의하여야 한다. 그 주중에 수기가 많이 만나면 수기가 태왕하여 일주가 부목이 된다. 그러면 물로 인한 재난을 면할 길이 없으니 물을 조심하여야 한다. 여명일 경우 주중에 금이 약하고 수가 많으면 그의 남편이 수액으로 인한 재난이 있게 된다. 목일주가 주중에 목이 너무 태왕하든지 아니면 아주 태약하고 있으면 간장과 담이 약하고 또 신경쇠약이나 정신질환도 조심해야 된다. 목일주가 자월에 출생하고 수목이 은결되면 주풍이나 중풍을 조심하고 평소에 과음을 주의해야 한다. 목일주가 신태약하면 간질이나 풍병을 조심하여야 하는데 만약 신유월에 출생하고 주중에 많은 금을 본다면 어릴 때부터 시력이 약하고 사직, 근골통과 두통으로 신음하게 된다. 그리고 편도선이 약하고 간의 수술 등 위험이 있으며 신경쇠약과 뇌염, 근시암, 매독, 황달, 담석증, 외상, 과로 등을 조심하여야 한다. 또한 이런 사람은 인의가 없다 한다. 목일주가 주중에 토, 금이 태왕하면 뚱뚱하고 키가 작고 간이 약하다. 난해. 남명이 목일주가 월령이나 사주에 병술이 있으면 자손 중에 흉사가 있다.
목일에 출생한 사람은 간이나 신경계통, 두통과 머리 부분의 병이나 풍질 등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 직업으로는 목재, 가구, 목과 갑판, 화원, 악기, 문구, 지물, 죽세, 의류, 약재, 제지, 분석, 복지, 보건, 예능, 문교, 교육 등에 해당하며 사회사업도 해당된다. 목은 자기 계절인 봄의 임묘진월이 가장 왕성하고 겨울 해자축에는 생을 받고 여름 사오미월은 나무가 시들고 가을 신유술월은 나무가 왕성한 금액에 극을 받아 약하게 된다. 화는 계절로는 여름으로 덥고 방위로는 남방, 색은 적색, 홍색 그리고 자색이다. 하루로는 낮에 해당되고 맛으로는 쓴맛, 수리로는 이칠이다. 천간으로는 병화와 정화이며 지지로는 사와 오화이다. 성격으로는 정직하고 바른말을 잘하며 예의가 있고 명랑하며 희열, 염상이고 솔직하며 직언, 이산, 조급, 달변 등에 해당한다. 인체로는 심장, 소장이고 정신과 체온, 혈압, 시력, 혀 등에 해당된다. 자연으로는 태양이며 월성, 불, 뇌전, 광채, 자외선과 적외선, 노야지와 용광로며 등잔불, 촉화, 촛불이며 조갈, 건조, 화려, 폭발, 더위 등에 속한다. 직업으로는 동자부, 화공, 화약, 유류, 항공, 난방, 섬유화학, 전기, 가전제품, 한전, 광선, 페인트, 채신부, 산림청, 상공부, 과기처, 문공부 등에 해당하며 대민봉사 관련 업무에도 해당한다. 화가 사주에 있으면 그 사람은 예의가 바르고 항상 명랑하다. 또 거짓이 없고 바른 말을 잘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성질이 조급한 것이 흠이다. 사주 중에 화가 부족하거나 허약하고 손상되어 있으면 예의가 부족하고 항상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이며 정신이 부족하고 심장이 약할 뿐만 아니라 심장병 환자요 시력 또한 약한 사람이다. 화일주가 주중에 적당한 화기로 중화를 잘 이루고 있으며 예의범절이 바르고 몸가짐도 단정하여 성격이 명랑하고 재기발랄하며 다채로운 사람으로서 공명정대하다. 하지만 성질이 급하고 때에 따라 감정이 편중되기 쉬운 것이 흠이다. 다만 정화일주는 이기적인 사람이 많음을 볼 수 있다. 주중에 화기가 너무 태왕하여 성질이 가볍고 조급하여 사치스럽고 자존심이 강하나 의리가 없고 성질이 혹독할 뿐만 아니라 매사에 즉흥적으로 결정하는 흠이 있다. 외관은 밝아 보이나 마음은 어두운 자가 많으며 언어는 바르나 성질이 불같아 먼저 행동으로 옮기고선 금방 후회하며 잠시라도 안정적이지 못하고 항상 잘 움직인다. 작은 일에도 큰 일이 난 듯 허둥대며 주위를 놀라게 하는 유형의 사람이 많다. 주중에 화기가 너무 태왕하면 심장병, 소장, 눈질환, 변비, 설사 등의 질병이 떠나질 않게 된다. 사주에 화기가 왕하다면 이는 상대적으로 화급금하니 인체중 호흡기 계통과 대장, 피부, 치질, 장질, 부사 등의 질환을 가져오고 특히 인묘, 4, 5월에 출생한 자는 신경병과 신경질 그리고 심장병으로 신음하게 된다. 여명인 경우 부인병이 있게 되고 독수공방하게 되며 주중에 한 점 수기가 없다면 소화불량을 조심하여야 한다. 주중에 화기가 너무 태약하여 성질이 마르고 목소리는 신듯하다. 궤병과 잔재주에 능해 뽐내려고 하지만 했던 말 또 하고 되풀이한다. 그러므로 그런 유형의 사람은 작은 일은 이루어도 큰 일은 이루지 못한다.
반성은 잘하나 금방 망각하고 질투심이 많으며 궤변을 잘 늘어놓는 특징도 있다. 화일주가 신태약한 중에 금수태왕의 수기를 많이 만나는 자는 눈에 이상이 있을 수 있으니 눈병을 조심하고 보안에 주력해야 한다. 심장병, 관절염, 중풍, 뇌출혈, 간질, 냉상 등을 조심하여야 한다. 신경질이 심하고 현기증이 자주 일어나는 사람이지만 몸매는 세련된 사람이 많으며 사계절 토월에 출생하면 뚱뚱한 체격의 소유자가 많다. 임종할 때에는 심장마비, 혈압으로 인하여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 화일주, 여명이 주 중에 병화를 3개를 만나면 출산 시 조심해야 하며 주 중에 정화를 3개 만나도 재앙이 많으니 수술을 조심해야 한다. 화는 자기 계절인 여름인 4, 5, 미월이 가장 왕성하고 봄인 임묘진월이 복생화하여 불을 생하고 가을의 신유술월은 기운이 세해지고 겨울 해자축월은 불이 극을 받아 약하게 된다. 토론. 토는 계절로는 장하, 방위로는 중앙이며 또한 간방에도 속하는데 간방이란 동북간방, 동남간방, 서남간방, 서북간방에 속한다. 색은 황색으로 단맛, 수리로는 5와 10이다. 천간으로는 무토와 기토이요 지지로는 진술, 충미가 토가 된다. 성격으로는 신용이 있고 성품이 충실하며 중매, 논란, 비만, 오래된 일과 뜻대로 되지 않음, 지나침 등에 속하고 인체로는 비장, 위장이며 허리와 복부, 살이며 입, 미각 등에 해당된다. 자연으로는 산 전답이며 제방과 언덕이고 흙이며 안개, 흙탕비가이며 가색이요 중앙이며 집결을 나타낸다. 직업으로는 부동산, 건설, 토산품, 공원, 농산물, 미곡상, 토목, 건축, 소개업, 골동품, 농촌, 종교, 농업, 진흥청, 내부 통일에 해당한다. 토일주가 주중에서 적당한 토기로 중화가 잘 되면 성품이 중후하고 성실하면 믿음직한 성질의 웬만한 성격의 소유자로서 군자의 풍모가 있어 매사에 관대하고 타협심이 뛰어나며 신앙심이 투철하다. 하지만 항상 묵은 소리를 잘하며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주중에 토기가 너무 태왕하면 예의가 없고 변동이 심한 성격에 지혜가 부족하고 우둔하고 매사에 느리고 제복도 없으며 위장병이나 복부 그리고 신장과 방광 부위의 질병과 허리에 병원이 있게 되니 주의하여야 한다. 주중에 한 점의 수기가 없어 뜨겁고 건조하게 되면 풍질병과 피부병을 조심하여야 한다. 반대로 토일주가 심약하면 아집이 세고 인색하며 재물도 없어 생활이 곤란하다. 신체적으로 위장병, 복부, 허리병에 주의하여야 하는데 만약 토일주가 임묘운에 들면 중풍이나 신경통을 조심하여야 한다. 토일주 중 목이 많으면 일주가 심약하게 되어 비장, 위장병, 치통, 허리 등이 허약한데 수목이 태왕하여도 이와 같다. 토일주가 신유월에 출생하면 몸매는 날씬하나 주중에 금이 많아 설기가 심하면 위장질환을 면할 길이 없다. 토일주가 주중 화토가 많으면 비만 체질이 많다. 또한 토일주의 남명이 만약 임년 개월이나 개년 임월에 출생한다면 본초와 해로하기 힘들다. 여명일 경우 화가 태왕하면 독수공방을 면하기 어려우며 토일주가의 여명사주에 주중에 수가 많고 목이 약하면 그의 남편은
수액의 재난이 있게 된다. 되니 조심하여야 한다. 토는 자기 계절인 진술축미월이 가장 왕성하고 여름 4, 5, 미월은 화생토하여 생을 받고 가을 신유월, 술월은 토생금하여 새해지고 겨울 해자축월도 새해지며 봄의 임묘진월은 목토하여 극을 받아 약하게 된다. 금론 금은 계절로는 가을로 서늘하고 방위로는 색은 백색, 하루로는 저녁에 해당하고 맛으로는 매운맛, 수리로는 사와 구이다. 천간에 경금과 신금이 있고 지지로는 신금과 유금을 말한다. 성격으로는 의리가 있고 냉정하며 권고하고 급속하며 급병과 변역에다 화내길 잘하고 또 혈관과 숙살지기 등에 해당한다. 인체로는 폐, 대장, 기관지, 혈액, 맹장, 장질부사, 골격, 치아, 피부, 코, 후각, 천식, 현질 등에 속한다. 자연으로는 석양, 상설이이며 양기, 조이며 성이고 고기며 백이며 행, 결실 등이 된다. 직업으로는 금은 주옥, 철동, 비철금속, 금은세공, 동선, 중공업, 경동업, 공구, 기계, 차량정비, 철물, 제철, 병기, 군인, 경찰, 광산, 재련계통, 운수업, 교통, 국방 등의 직업에 해당하고 있다. 금일주가 주중에 적당한 금기로서 중화를 잘 이루고 있으면 의리가 있고 위협심이 뛰어나고 매사에 결단성이 있고 용감하며 과감한 성격에 혁신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인물이 특출하다. 그러나 성품이 냉정하여 한번 틀린 사람은 다시 상대하기 싫어하며 다중교제가 어려운 것이 흠이 되고 있다. 금기가 태왕하며 살벌하고 불인하며 폭력에다 기회주의자로서 과묵하고 인정이 없고 호식가이며 만사가 자기 본위이다. 또 폐, 대장, 골절, 사지 그리고 천식과 피부병이 있게 될 뿐만 아니라 태왕하면 금은 금극목하니 신경계통과 간담계통의 질병도 가져온다. 금기가 태약하며 우유부단한 성품이 모자라고 고집이 세며 인색하고 친한 사람도 없으며 일이 꼬이고 막히는 사람이며 마음속으로 독함을 간직하며 호색하고 놀기를 좋아하고 살생을 즐긴다. 특히 폐질환이나 각혈 등을 주의하여야 한다. 주중에 목화가 태왕하고 일주가 약하면 기관지염을 조심하고 조하여 있으면 폐병이나 치질 그리고 맹장 및 대장병을 조심하여야 하고 만약 주중에서 많은 화를 만나 화기가 태왕하면 천식, 해질, 해숙기가 있으며 또한 담화병과 두드러기, 종기, 치질 등이 있게 된다. 금일주가 자월에 출생하여 금수한냉하면 주풍이 있게 되니 항시 과음을 조심해야 한다. 자궁, 월경, 대하증, 중풍, 비새끼 등으로 신음하게 되며 중화가 실족되면 고혈압을 주의해야 한다. 금일주의 동월생은 너무 깔끔하여 병이 되어 야한 냉방에 눈물 짓게 되나 몸매는 아름답다고 하였다. 주중에 화토가 태양하면 간장질환과 혈질이 있게 되며 신금일주가 임묘월이나 4, 5월에 출생하면 호흡기가 약하고 감기, 천식을 조심해야 하고 신경통이나 신경쇠약 등을 주의해야 한다. 경금일주인 남자에게 병화 자손이 있으면
주중에 수기를 많이 만나 수가 태양하면 안질 자손이 있게 된다. 금은 자기 계절인 가을 신유술은 가장 왕성하고 계절인 진술충리월은 토생금하여 생을 받고 겨울에는 해자축월은 기운이 세해지고 여름에는 화극금으로 금의 극을 받아 약하게 된다. 수는 계절로는 겨울로 한랭한 것이며 방위로는 북방, 색은 흑색, 하루로는 밤중이며 맛으로는 짠맛이고 수리로는 일과 육에 해당한다. 천간으로는 임수나 계수가 되며 지지로는 해수나 자수이다. 성격으로는 인내와 지혜가 되며 유동, 적응, 애수, 비밀, 기만, 암질, 후용, 음용, 구명, 완만, 수장, 신음, 현기, 야냉 등을 나타낸다. 인체로는 신장, 방광, 신기, 생식기, 비뇨기, 수분, 타액, 배설물, 청각, 귀에 속한다. 자연으로는 바닷물, 강이며 물가, 호수, 정천, 우로, 초음파, 어종류, 결빙, 용해, 빙설 등을 나타낸다. 직업으로는 해양, 선박, 조선, 수도, 수영장, 수산물, 양식업, 목욕탕, 여관, 주류, 식품, 빙가류, 농수산, 무역, 원양업, 냉동업, 음료수, 음식점, 해저개발, 법부, 외부 등에 해당한다. 수일주가 주중에 적당한 수기로 중화를 잘 이루고 있으면 총명하고 지혜가 뛰어나며 다재다능하다. 성품도 활발하고 털털하며 시원하고 원만하며 자비심이 있으나 만금을 허비함으로 절약하는 마음이 부족한 것이 흠이다. 지략과 겉모술수가 뛰어나고 안정되고 치밀하여 생각이 깊으며 도량이 관대하고 견식이 뛰어난 학문에 들면 학식이 높다. 수기가 태양하면 음침하고 남을 잘 속이며 또 예의가 없고 항상 불안정하고 반성하는 마음과 수신하는 자세가 부족하며 겉과 속이 다르고 남을 이용하려 하며 호색하기 때문에 성병에 조심하고 신장, 방광, 혈액, 당뇨병 등을 조심하여야 한다. 수일주가 태양하며 왕한 수는 화를 극하니 심장, 혈액, 순환기 개통과 눈의 질환도 조심하여야 한다. 수기가 퇴약하면 무모한 행동의 발생은 자기꾀가 지나침이니 그런 이유로 되는 일이 없으며 의심이 많고 소극적이며 큰일을 하는데 역부족이고 성질이 온후하나 일에 있어서는 성패의 반복이 불쌍하다. 수일주가 해자월에 출생하면 생난을 주의해야 한다. 연월에 수기가 태양하게 되면 타국이나 객지, 타양으로 살게 되며 신유, 해자월에 출생하면 몸이 가늘고 키가 크나 하원수족이 냉하다. 여명은 해자월에 출생하면 키가 크고 시원하여 보이나 정조불순에 냉풍, 습풍이 심하여 이농, 해수, 풍질 등을 주의해야 하며 항상 현기증을 조심해야 한다. 수일주 주중에 화토가 태왕한 자는 신장병과 자궁병을 조심하여야 하고 특히 치질, 임질, 당뇨 등을 주의해야 한다. 수일주가 주중에 토가 태왕하고 일주가 약하면 신장, 담석증, 방광 등을 주의해야 한다. 수는 자기 계절인 겨울 해자축월이
물의 기운이 가장 왕성하고 가을인 신유술월은 금생수하여 생을 받고 봄 인묘진월은 수생목하여 기운이 쇠하여지고 여름 사오미월은 과 진술충미월은 극을 받아 약하게 된다. 45행의 희기. 사시오행의 희기는 용신을 잡는 데 상당히 중요한 작용을 하므로 반드시 식간 채석론과 잘 배합하여 습득하여야 명리학 정복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역시 암기와 이해가 필요한 핵심 분야이니 충실한 기초로야말로 고층 건물을 올리는 지름길임을 명심하고 열심히 해주길 바란다. 목의 희기. 봄의 목은 한기가 남아있으니 화로서 온난하게 해주면 좋으니 그렇게 되면 반굴의 우려가 없게 된다. 그러면서 수로 도우면 서창의 미가 이른다. 이른 봄에는 수가 왕성한 것이 마땅하지 않으니 습하면 뿌리가 상하고 가지가 상하는 결함이 있다. 그러나 수가 없으면 안 되니 너무 양기만 왕성하다면 뿌리가 바르고 잎이 시들게 된다. 그러므로 반드시 수화가 잘 배합되어야 좋은 것이다. 토가 많으면 나무에 힘이 빠지고 토가 적으면 재물이 풍성하다. 꺼리는 것은 금이 중첩되는 것이니 나무를 극벌하여 다치게 만드는 까닭이다. 그러나 만약 목이 왕성하다면 금이 있어야 좋다. 여름의 목은 뿌리가 마르고 가지가 시들게 되니 왕성한 수로 도와주면 윤택하게 된다. 절대로 화가 왕성한 것은 쓸거리니 이는 화가 지나치게 왕성하게 되면 나무가 타게 되는 까닭이다. 토는 적게 있어야 하니 토가 많으면 재앙이 되게 된다. 금이 많으면 안 되는데 그렇다고 없어서도 아니 된다. 금이 있어야 가지를 쳐줄 수 있다. 목이 많아 중첩되면 숲을 이루어 볼만한 듯 해도 끝내는 아무 결실도 보지 못한다. 가을은 목이 점차 시드는 계절이다. 이른 가을엔 화기가 아직 남아있으니 수토로 돕는 것이 좋다. 중추에는 과일이 이미 익었으니 강금의 수삭이 필요하다. 상강이 지난 이후 수가 왕성해지면 좋지 않으니 그렇게 되면 목이 필요하게 된다. 한노후에는 화의 열기가 필요하니 화의 열기가 있으면 목이 실하게 된다. 가을에는 목이 왕성하면 제목이 많아져 좋은데 토가 많으면 제가 감당하지 못한다. 겨울의 목은 방굴의 우려가 있으니 토가 많아 배양해야 된다. 수가 왕성하여 많으면 고유한 형체를 잃게 되고 금이 많으면 극을 당하니 해롭고 화가 중첩되면 따뜻하게 하는 공이 있고 지지에 통군하면 편안하게 된다. 사절이 되면 나쁘고 생황하면 좋다. 나 화의 희기. 봄의 목은 모가 왕하여 자가 따라 왕하니 목화의 세력이 함께 왕하게 된다. 비록 생조함이 좋다고 하지만 지나친 것은 좋지 않으니 지나치게 화가 왕하면 수가 있어 조절해야 한다. 그런데 수가 너무 많으면 불이 꺼지니 좋지 않다. 토가 너무 많으면 빛을 잃고 화가 지나쳐 치열하게 되면 금이 중첩하여야 좋다. 여름의 화는 왕성하니 수가 있어야 스스로 소멸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목의 생조가 있으면 요절할 우려가 있다. 금이 있으면 좋고 금토가 있으면 좋으나
수가 전혀 없으면 금이 무르게 되고 게다가 목까지 가세하면 금이 눕게 된다. 가을의 화는 휴식하는 때이니 목의 생조가 있으면 다시 밝음을 되찾게 되고 수가 가면 꺼질 우려가 있다. 토가 중하면 그 빛을 잃고 금이 중하면 화기가 상하니 목화가 왕해야 좋게 된다. 겨울의 화는 절에 처했으니 목이 있어야 하고 수가 강력하면 재앙이 있으며 토가 수를 제압하면 영화로우며 화의 비견 겁재가 있으면 유리하다. 금이 있어도 재물을 감당하지 못하니 금이 없어야 좋다. 토의 희기 봄의 토는 허약하니 화로서 생조해야 하고 수목이 많음을 꺼리며 토가 있어 도우면 좋고 금으로써 목을 제압해도 길하지만 금이 너무 많아도 설기가 심하므로 좋지 않다. 여름의 토는 건조하니 수로 적셔주면 성공하고 화가 중첩하면 메마른데 목화를 도우면 나쁘며 금이 수를 생하면 유익하여 처와 재물이 있어 좋고 비견 겁재가 많으면 기가 유통되지 못해 나쁘고 토가 너무 많으면 목으로 제압해야 좋다. 가을의 토는 쇠약하여 설기가 심하므로 목성을 제압해야 좋고 수가 많으면 나쁘고 비견이 있으면 힘을 얻고 상강절이 지나면 비견이 없어도 된다. 겨울의 토는 밖으로는 차가우나 내면에 따사로우니 수가 왕하면 재물이 풍부하고 금이 많으면 자식이 영화롭고 화가 왕하면 영화로우며 목이 많아도 해롭지 않으며 비겁이 있으면 좋고 신강하면 장수하게 된다. 금이 희기 봄의 금은 한랭함이 남아있으니 화가 있으면 영화롭고 토로서 보조하면 길하고 수가 왕하면 한기를 가중하니 나쁘며 목이 왕하면 무너지니 비겁으로 도우면 가장 묘하고 비겁이 너무 많으면 화가 있어야 한다. 여름의 금은 너무 연약하니 수가 있으면 길하고 수가 목을 도우면 나쁘며 토금으로 도우면 길하지만 토가 너무 많으면 매몰될 우려가 있다. 가을의 금은 힘이 있으니 화로서 단련하여 큰 그릇이 되고 토가 많으면 해롭고 수로 설기하면 좋으며 금이 너무 강하면 오히려 꺾이게 된다. 겨울의 금은 차가우니 목이 많으면 좋고 수가 왕하면 가라앉을 우려가 있으니 토로서 막아야 하며 화토가 있으면 성공이고 비겁이 있으면 관인이 있어 따뜻하게 하면 좋다. 수의 희기 봄의 물은 범람하여 음란하니 수가 중첩되면 제방이 무너질 우려가 있고 토가 너무 많아도 나쁘며 금의 생조를 받으면 좋으나 너무 금이 많아도 나쁘니 그럴 때는 화가 있어야 하지만 화가 너무 많아도 나쁘다. 목이 있으면 공을 이루고 토가 없으면 산만하게 된다. 여름의 물은 고갈되니 금수를 좋아하며 목화토가 많으면 나쁘다. 가을의 물은 청순한데 토가 섞이면 혼탁하게 되고 화가 많으면 재물이 풍부하고 목이 중첩하면 영화로우며 금이 중첩하면 범람할 우려가 있으니 이럴 때는 토가 막아주면 편안해진다. 겨울의 물은 강력하니 화가 있어 따뜻하게 하면 좋고
토가 있으면 좋으며 금이 많으면 의리가 있고 목이 왕성하며 유정하여 물이 범람하면 토로 제방을 만들어야 하지만 토가 너무 많으면 물이 고갈된다. 오늘은 여기까지.